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상속세율 인하. 네, 누가 한 얘기냐? 어제 이 성태윤 정책실장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종부세 폐지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다.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재산세 일부로 흡수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종부세만 얘기한 게 아니죠. 상속세율도 인하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만큼?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율이다. 30%가 합리적이다. 왜 30%냐? OECD 국가들 평균이 대략 30%인데 이 기준에 좀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제 개편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더불어서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이 얘기한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산발 드라이브, 감세 드라이브의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정부가 던진 감세, 민주 비판 속 고심. 네, 일단 정부가 던졌습니다.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율 30%, 현재는 최고 50%인데 이 30%로 낮추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략적 의도 아니야라고 비판은 하는데 비판하면서도 고심 중이다. 왜? 민주당에서도 1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누가? 박찬대 원내대표가 고민정 최고위원이 비슷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판은 하지만 고심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같이 나오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서울의대 오늘 집단 휴진, 정부 구상권 검토.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서울대 의대, 서울대 병원 오늘 27일 집단 휴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의대 소속 전체 교수 967명 중에 529명이 참여한다. 100% 참여는 아니긴 합니다만 50%가 넘는 숫자죠. 오늘 집단 휴진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구상권 검토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상권. 만약에 오늘 휴진으로 인해서 병원 쪽에 금전적인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하면 그 손해는 의사들한테 청구를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방점이 좀 찍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경향입니다. 정부 의협 3대 요구안 거부, 집단 휴진 현실화입니다. 네, 의협이 어제 3대 요구안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부가 거부했다. 그래서 집단 휴진이 현실화됐다라는 뉘앙스로 읽힐 수 있는 제목이죠. 3대 요구안이 뭐였냐? 여기 있습니다. 볼까요? 의협은 이날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 보완, 전공의와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와 사법처리 위협 중단을 요구를 했다.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정부가 거부했고 그래서 집단 휴진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다른 결의 기사입니다. 저희가 다른 결의 기사를 일부러 같이 좀 보여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방북비 합의 후 북과 접촉 시도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여기 나와 있죠.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이재명 공소장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 내용에 이렇게 검찰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방북비를 이재명 대표가 합의를 하고 북한과 접촉할 시도도 있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라는 건데 요 얘기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권 관련해서 왜 나한테 불리한 보도만 하느냐.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이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대담으로 다루려고 했었는데 조선일보에서 오늘 또 새롭게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 얘기도 같이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안보실장 러에 선 넘지 말라고 경고성 소통. 이게 무슨 얘기냐? 러시아 푸틴 대통령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1박 2일로 평양을 방문합니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여기 보겠습니다. 자동 군사 개입 수준의 북러 조약을 맺을 거라는 첩보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북한,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을 했죠. 그래서 북러 상당히 지금 밀월 관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 군사 개입 수준의 조약을 맺는다. 그래서 한 얘기가 러시아에 선 넘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라는 거죠. 네, 이 굉장히 위태위태. 만약에 이런 조약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위태위태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좀 바라봅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여기가 어디야? 영국입니다. 영국.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오랜만에 나왔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이죠. 영국의 왕세자빈. 그동안 암투병 중이었다. 시아버지도 암투병, 며느리도 암투병. 네, 두 사람 다 암이었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 찰스 3세 생일 기념 행사에 6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이 찰스 3세의 생일 기념 행사인데 이 행사의 주인공이 찰스 3세도 아니고요.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도 아니고요. 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누군지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실까요? 네, 마지막에 보셨나요? 6살의 셋째 루이 왕자 옆에서 나 하지마 얘기하는데 계속 들썩들썩 왜 할 건데? 라고 얘기하는 모습 보셨을 겁니다. 네, 주인공은 루이 왕자였다라는 거. 네, 아이들은 아이다울 때 가장 사랑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해봅니다. 네, 아침에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입니다. 무엇이?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오늘부터 휴진, 정부 원칙 대응입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 오늘 휴진이 아니죠. 오늘부터 휴진입니다.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계속 휴진이라는 거야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빅5 병원들 지금 너도 나도 휴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같이 좀 볼까요? 네, 일단 서울대병원 오늘부터 무기한입니다. 기한이 없습니다. 무기한 휴진이다라는 거. 세브란스 병원도 27일부터 17일은 아니고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이다. 그럼 서울 아산병원, 서울 성모병원은 일단 내일 하루 휴진이고요. 삼성 서울병원도 내일 하루 휴진인데 여기에 모르겠다. 무기한 휴진 할 수도 있다. 논의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5 병원이죠. 빅5 병원들 오늘부터 당장 늦어도 27일부터 휴진에 들어간다라는 건데 아니 빅5 병원 다 휴진하면 진짜 중하고 위급한 환자들은 어떻게 해? 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대 의대 비대위가 뭐라고 하느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증, 희소질환 진료는 그대로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외의 교수 55%가 휴진에 참여하는 거다. 여기 나와 있죠. 967명 중 529명, 55%만 휴진에 참여하니까 45%가 필수 의료 부분, 중증, 희소질환 진료는 그대로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투쟁이 환자 곁을 떠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휴진 기간에도 필요한 곳은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다음 기사를 이어서 보죠. 암 4기 환자에도 진료 연기 문자, 논란 일자 요청된 조정.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라는 겁니다. 네. 여기 보게 돼. 중증 희귀병 진료 유지하겠다더니 일부 교수는 모든 환자의 연기 통보, 비대위 병원 오면 대면 진료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암 4기 환자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길 좀 보겠습니다. 환자단체 인터넷 카페에서 자신을 신장암 4기라고 밝힌 한 환자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진료와 항암 치료가 6월 20일에서 7월 23일로 한 달이 넘게 연기가 됐다라는 문자가 왔다. 4기 암 환자가 중증이 아니면 누가 중증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윤주진 위원님, 암 4기면 말기거든요. 예.
암 말기가 중증이 아니면 그럼 누가 중증이냐? 단순 행정 실수로 볼 수 있는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암 사기 환자조차도 진료가 연기될 정도로 네. 일단은 그 의사들의 어떤 진료와 치료의 공급이 부족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 주변에도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휴진 때문에 미뤄져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환자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물론은 항암 치료를 좀 한 달 정도 미루는 게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의료진 사기인데 한 달 미뤄도 되는 걸까요? 뭐 의료진 입장에 판단이 그럴 수 있는데 네. 환자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런 암 환자들이나 중증 질환자들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바로 스트레스와 압박감이죠. 그래서 네. 이 불안감이 심해질수록 정말 뜻하지 않은 또 다른 질병으로 옮겨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의료진 입장에서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되고 또 이번에 이탈하지 않은 그 의사들이 정말 많은 칭송을 받고 있잖아요. 국민들에게. 저는 의사들이 결국은 환자 곁에 있을 때 의사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아량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 의사 100%가 아닙니다. 뭐 아동 그리고 뭐 산부인과 등등 해서 이런 부분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일부 이런 곳에 대해서는 우리는 추진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한 곳도 몇 군데 있죠. 그런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는 모든 의사에 대해서 막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라고 보시면 안 된다라는 정도 저희가 좀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일단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글쎄요 암 사기인데 한 달 뒤에 치료를 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뭐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정부 교수 집단 휴진의 초강수 병원 손실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한다라고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가 직접 입장을 밝혔죠. 들어보실까요?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씀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헌법과 법률은 의사와 정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언제나 지켜야지 지키다 말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대원칙입니다. 네,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대원칙이다. 이거를 그냥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한덕수 총리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원칙을 지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지금 이 병원에 대해서 손실을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여선웅 위원님, 문재인 정부 때도 전공의들이 파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파업이 굉장히 좀 심한 상황이어서 다시 좀 수습을 하곤 했었었는데 그때 구상권 청구했었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한다는 뭐 검토는 있었는데 있었는데 결국에는 뭐 그 의료계가 원하는 대로 다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정부가 계속 초강수를 둔다고 하고는 있지만 네. 뭐 최근에도 이제 뭐 그 의대생들 다시 복귀를 하면은 다시 뭐 구제해주겠다 이렇게 유화책을 계속 던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던질 수밖에 없어도 저런 초강수도 결국에는 의협이나 아니면 의료계에서는 그렇게 이제 초강수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런 구상권도 뭐 과거에 이제 기업들에서 노조들이 뭐 불법 파업을 했을 때 뭐 징벌적 손해배상 이렇게 청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이제 조금 검토를 해가지고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뭐 세게 나가지만 그래도 원하는 결과를 좀 얻은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뭐 정부가 말만 하지 말고 조금 더 전략적으로 이렇게 네. 이제 강경책을 조금 해야 된다 이런 개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뭐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의료 개혁 부분은 대통령의 결단이다. 민주당과 협조하겠다. 이렇게 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야당과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서 뭔가 의정 갈등에서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과 정부가 좀 더 강경하게 다음 스텝을 좀 밟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 좀 다른 얘기일 수 있거든요. 정부가 다음 스텝으로 좀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은 민주당의 전반적인 생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민주당이 최근에는 서울대병원 휴진 앞두고 서울대 교수들을 만났어요. 네. 만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협의체 구성을 한다던가 이런 역할을 충분하게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정부가 또 여건이 뭐 추진할 때 굉장히 반대만 하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은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계속 이제 뭐 채널을 열어두고 네. 뭔가 정부한테 협조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는 약간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정부가 충분하게 이때야말로 야당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야당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여기서 뭐 활용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그렇게 해서 여야가 같이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마련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좀 같이 좀 해봅니다. 네.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유급 없다 파격에도 의대생들 복귀 생각 없다. 네. 일단 정부에서 얘기를 했죠. 복귀를 하면 유급은 없습니다. 사실 지금까지가 4개월이 다 돼갑니다. 이제 전공의들이 파업을 시작한 지. 그런데 그럼 수업 일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사실 유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저떻게 네. 뭐 지금 뭐 교육부 구제책을 좀 마련을 좀 해보겠다. 뭐 좀 더 수업을 만들고 방학 때 좀 더 듣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유급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지만 의대생들 복귀 생각 없다. 지금 파격이라는 표현, 경향신문이 파격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복귀할 생각이 없다. 이 얘기는 김수민 의원님. 그럼 전공의 입장에서는 백지화에서 원점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면 다 필요 없다라는 입장인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의료계 중에서도 전공의들 포함해서 또 네. 의대생들 가장 민감하고 강경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이미 개원을 하신 분들하고 다르게 이분들은 이제 앞으로 의사를 해야 될 많은 날들이 남아 있고 또 이제 이분들은 뭐 국민들께서는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의대 증원이 의료계에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믿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강경하게 대처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지금 현재 이 집단 행동이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수달이 지난 것이고 이분들도 이제 진작부터 집단 행동을 해왔는데 네. 근데 국민들이 과연 이분들이 주장하는 바를 잘 알고 계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이런 집단 행동이 본인들의 뜻을 전파하고 하는데도 네.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 거거든요. 아하. 여전히 여러 여론조사도 보면 네. 이제 의료계 파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크고 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물론 2,000명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국민들의 중론입니다. 이런 네. 상황에서 집단 행동을 더 강화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길일까? 이 부분은 또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오히려 이제 수업도 듣고 또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가고 이런 속에서도 이제 국민들을 상대로 알릴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권하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고 국회의원이 300명쯤 있으면 그중에 뭐 지금 현재 당론으로는 의료계 그 의사계 편을 들어주는 당이 없긴 하지만 그 의원들로 따지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접촉을 해서 좀 이 질서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벌써 4개월이 다 돼가는데 처음에 본인들이 얘기했던 주장이 얼마나 여론, 다른 이 시민들, 국민들한테도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었느냐 그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된다. 전략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지금의 이렇게 그냥 마냥 계속 파업만 하고 있는 게 플러스라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 의대생들 생각을 하면 의대생들은 일하면서 이 학생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또 병원에서 또 돈을 받는 거기도 해요. 뭐 많은 돈은 아니긴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아니 그 4개월쯤 지나가면 생활고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일부는 의협 차원에서 도와준다고 해도 이게 장기간으로 계속 이게 가능한 거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환자 불편해도 파업 행동할 때 돈 없는 의대생 부모들입니다. 네. 의대생들이 있으면 의대생의 부모들도 있겠죠. 네.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의대생 학부모 모임이라는 온라인 카페의 매니저는 지난 14일 학부모 일동 이름으로 서울대 의대 비대위의 고함이라는 글을 게시를 했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의 사태로 좀 소속들이 좀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 지금껏 교수님들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상당히 너그러운 입장이시던데 권력에 굴종해야 취할 수 있는 숨은 과실이라도 있는 겁니까? 라고 오히려 비판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파업 행동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환자가 불편해도 파업 행동을 해야 된다. 이걸 보면 김광상 변호사님.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부모들의 지지가 있으니까 뭐 경제적으로나 혹은 뭐 독립되지 않은 학생들이 심적으로도 또 의지를 하고 파업이 장기화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이런 글을 보면 또 들 수가 있거든요. 아마 그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가장 이익을 침해받는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아마 의대생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의대생들이 증원이 되면 본인들이 나중에 뭐 인턴 레지던 거치고 난 다음에 개업을 하면 가장 그 충격파가 먼저 올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의대생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들을 어렵게 의대에 보냈는데 그 의대를 졸업한 이후에 어떤 과거가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상당히 저는 의대 증후과 관련해서 의협이랄지 의사들의 행동을 보면 네. 극단적 지역 이기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교적 그 의대 직역 중에서 의대 교수들이 좀 약간 뭐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비교적 합리적인 선에서 가려고 노력을 하는 그러한 직역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비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카페에서도 그 부모의 그 자식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크게 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 국가와 국민에서 뭐가 옳은 것인지 봐야 하는데 아, 나의 아들이 의대생인데 이렇게 많이 증언하면 내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지? 거기에 너무나 몰입을 하다 보니까 뭐 지금 10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에 뭐 1000명이 중요하다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의 어떤 사명감이랄지 의사의 어떤 사회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너무 이를 돈과 연계시키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의 어떤 행동도 상당히 극단적 이기주의와 결합을 해서 도를 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100명의 환자보다 미래에 1000명의 환자가 더 중하다라는 학부모님들의 말씀이 그렇게 많은 이들한테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면 그 주장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아까 저희 얘기 중에 나왔죠. 지금 그만큼 의사가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겠느냐. 이 4기 암 환자도 진료가 한 달 뒤로 미룬다는 거. 병원 찾아 헤맨 응급환자 봉공병원장이 집도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환자였냐. 맹장이 터져서 장 폐색으로 긴급히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언제? 네, 11일 오후 2시에 극심한 복통을 호소를 했는데 아무리 찾아다녀도 병원이 없었다는 거죠. 11일 오후 2시에 복통이었는데 결국 12일 이튿날 오후 늦게 돼서야 만 하루가 다 지나고 공공병원인 인천의료원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12일 오후 늦게 와서 결국 13일 오전 7시에 조승현 인천의료원장이 사진 여기 있습니다. 사진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직접 의사가 없다 보니까 병원장이 나와서 아침 7시에 집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다행히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다라고 하는데 이 조 병원장이 한 얘기를 좀 봐야 됩니다. 이걸 좀 볼까요? 조 병원장은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의사는 환자를 가려받지 않아야 하며 환자 곁을 떠난 의사는 우리 사회에서 호소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하진 않겠죠.